안녕하세요. 손님을 싣고 도로를 유랑하고 있는 50대 남자 택시기사입니다. 지금은 유유자적하게 인생을 즐기고 있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삶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평생 사업을 꾸려왔던지라 늘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왜 택시 운전을 하게 됐는지, 또한 이 일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 아주 잠깐 찾아와 많은 깨달음을 주고 가신 한 할머니를 추억하며 말이죠. 저는 유복한 집안의 외아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잘 살았던 집안은 아니고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쯤부터 가난했던 집안 살림이 피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밑바닥부터 시작한 벽돌 공장이 꽤 성공했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9살 땐 소개팅으로 만난 아내와 결혼도 했죠. 늘 바쁘게 살던 아버진 33살인 제게 단계적으로 사업을 물려주기 시작하며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와 한적한 시간을 보내시더군요. 어머니와 등산도 다니고 국내와 해외로 자주 여행도 다니셨어요. 전 그때 어머니의 소녀 같고 해맑은 모습을 난생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조용하고 내향적인 분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이 사진 봐라. 네 아버지랑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네 아버지가 잔뜩 술에 취해서 모래사장에 쓴 글씨야. 보이니? 박성옥 여사 고맙고 사랑하오 라는 글자 말이야. 내가 살다 보니 무뚝뚝한 네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다 들어본다. 인생 살아내길 참 잘했어. 엄마 요즘 매일이 너무 즐거워. 돈 없어도 되니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 즐거워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제가 다 행복해지더라고요. 아버지 또한 무뚝뚝하고 권위적이었던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먼저 어머니께 밥도 해주고 과일도 깎아주는 등 나름대로 자상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셨죠.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성공한 부부의 이상적인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엔 일에 인생을 바쳐 집안을 여유롭게 만들고 그 경제력으로 후년엔 가족들과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아내와 연년생 아들 둘, 그리고 막내인 딸까지 낳은 뒤 저는 더더욱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엔 무조건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얼른 일어나세요. 오늘 꼭 우리 동물원 데려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큰오빠, 작은오빠, 얼른 와서 아빠 좀 깨워. 아빠 일어났어, 우리 딸. 늦잠 자서 아빠가 미안해. 얼른 씻고 나가겠다고 엄마한테 말해줄래? 나 여기 있어. 일하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난구님, 천천히 씻고 나오세요. 아내는 제게 다정하게 굴던 사람이었어요. 바쁜 제게 단 한 번도 애들하고 놀아달라는 둥, 가족하고 시간 좀 더 보내라는 둥 잔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장인 장모 또한 제가 처가에 가면 귀한 우리 사이 오셨는가 하며 버선발로 달려나와 주던 분들이었습니다. 사업은 날로 성장하고 있었고 저는 제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겼어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저만큼 문제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인생을 너무 쉽게 본 햇병아리의 굉장한 오만이었던 거예요. 여보, 이제 막 당신하고 시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버리면 난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도 같이 갈래요. 제발 나도 데리고 가요. 제 나이 39살 때부터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던 불행이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는 산악회 단체 관광버스를 타고 등산을 가다 차량 전복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망한 사람은 총 4명이었는데 하필 아버지가 그 4명에 포함되셨던 거죠. 당시 감기 몸살이 있어 함께 가지 않았던 어머니는 자신도 따라 나섰어야 했다며 가슴을 치고 스스로를 원망하셨어요. 평생 아버지에게 의지하며 산 어머니께 아버지 없는 삶은 너무도 가혹하게만 느껴졌던 겁니다. 어머니가 합가를 거부하셨기에 저는 퇴근하며 무조건 어머니를 찾아뵈며
기운을 되찾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꼭 아내와 애들과 함께가 아니더라도 쉬는 날엔 어머니를 모시고 근교로 놀러 다니기도 했죠.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끝내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2년 만에 말이죠. 임종 직전 어머니는 옅은 미소를 띠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겠구나. 나 없으면 양말 하나 자기 손으로 못 찾던 양반인데 하늘에서 혼자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눈에 선하다. 그거 아니? 네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던 음식들 말이다. 어찌나 짜거나 맹탕이거나 맛이 없던지 그 기대 어린 눈빛 때문에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먹느라 혼이 났었단다. 자기도 맛없는 거 알고 몇 번이나 연습해도 늘지가 않더라고. 그래도 그 시간들 자체가 내겐 터없는 행복이었단다. 너에게 미안한 말이다만 나 없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쓸쓸해하고 있을 네 아버지 곁에 얼른 가주고 싶구나. 난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무엇보다 너에겐 애들하고 어머니 있잖니. 상씨가 너무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주위도 둘러보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사람 냄새 나게 살아. 인생 별거 없어. 지나고 나면 남는 건 감정과 추억뿐이란다. 행복해야 한다, 내 아들. 그동안 괜찮다 하셨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리우셨던 겁니다. 제게 그 말을 남긴 뒤 어머니는 닷새 만에 숨을 거두셨죠. 그렇게 부모님을 두 분 다 보낸 전보다 더 일에만 열중했어요.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슬픔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데 전보다 소홀해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지쳐서요. 머리로는 집에 가서 애들과 한마디라도 대화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씻고 나오면 밥을 먹기도 전에 침대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죠. 아버지, 저 이번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전교 30등이나 올랐어요. 저 가고 싶은 대학 전공이 생겼는데요. 잘했구나, 우리 큰아들. 장하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우리 다음에 얘기할까? 저는 가족과의 대화마저 점점 단절됐습니다. 그때 저는 쌓이고 쌓이다 그만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내에게 제게 서운하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늘 미안해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그때 돌아온 아내의 대답은 조금은 제 마음에 충격을 주더군요. 서운하긴 난 전혀 상관없는데 그거 몰라? 돈 잘 벌어오고 집엔 잘 안 들어오는 남편이 최고라는 말? 농담이야. 아무튼 난 불편한 거 없으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당신 몸 상하지 않게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다녀. 그때 아내가 저를 배려하는 건지 저를 돈 버는 기계로만 여기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더 말을 잇진 않았습니다. 바쁜 저 대신 아이들을 잘 키워주는 아내에게 늘 고마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가족들을 잘 건사하고 있으니 가장으로서 잘 해내고 있다고 스스로 믿기로 했죠. 하지만 그런 저를 또 한 번 좌절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살이 됐던 큰아들이 원인 모를 급성 폐혈증으로 인해 순식간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건강했던 녀석이었는데 제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제 곁을 떠나갔다는 사실이 말이죠. 진영아, 이놈아,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 부모를 두고 먼저 갔니? 어머니, 아버지, 부디 하늘에서 우리 진영이 잘 좀 보살펴 주세요.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아들과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과 제게 남겨진 시간이 이렇게 짧았을 거라곤 미처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영이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줄 걸 그랬어. 진영이가 대학 가서 뭘 공부해보고 싶은지,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는지, 공부하는 게 힘들진 않았는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말을 걸어줬어야 했다고.
난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진영이가 없는 세상에서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런 말 마. 진영이도 자기 때문에 당신이 무너지는 건 절대 원치 않을 거야. 여보, 나도 너무 슬프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힘을 내야지. 우리한텐 아직 친규랑 혜영이가 있잖아. 아내는 그런 저를 북 돋아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절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당시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때만 해도 우린 아무 문제 없는 부부였으니까요. 아내 또한 큰아들을 잃은 슬픔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슬픔을 쇼핑으로 풀더라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할 뿐이지 재벌도 아닌데 백화점에서 명품 옷과 가방, 신발을 마구 사들이고 명품 식기에 접시에 가구까지 바꾸는 등 어마어마한 지출을 했죠. 물론 그전에도 아내의 씀씀이는 조금 큰 편이었지만 당시엔 감당이 힘들 정도로 돈을 마구 써대더군요. 여보, 당신 차까지 바꿔왔더라? 당신 요즘 너무 돈을 헤프게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내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돈도 잘 벌잖아. 염려됐지만 전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 또한 좌절감을 일로서 채우고 있었으니 집에만 있던 아내에겐 그게 슬픔을 달래는 방법이겠거니 하고 이해해 준 거죠. 하지만 아내의 소비는 그 후로도 좀처럼 줄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 제겐 끝없는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했던 게 독이 되고 거래처에서 대금까지 몇 번이나 받지 못하며 사업이 크게 망해버렸거든요. 제 인생을 모두 바쳤었건만 제게 남은 건 허망함과 약간의 빚뿐이었죠. 당신 진짜 회사 살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무슨 회사가 이렇게 순식간에 망해? 이제 우린 어떻게 살라고? 미안해 여보. 나도 믿기지가 않아. 우리 아버지 때부터 굳건했던 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실이 나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난 몰라. 난 당신이랑 빚 갚으면서 살기도 싫고 내 남은 인생 거지처럼 마무리하기도 싫어. 당신이 벌인 일이니까 나한테까지 떠넘기지 말고 당신 혼자 책임져. 시궁창에 빠지기 전에 난 발 뺄 거야. 뭐?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지금 내가 망했다고 곧바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19년 동안 같이 산 날 이렇게 팽해버리겠다고?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다 같이 죽을 순 없잖아. 그동안 집에도 잘 안 붙어있던 당신을 내가 왜 가만 내버려뒀는데?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돈 잘 벌어오니까 그랬던 거지. 당신 옆에 있으면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 당신 비위 꼬박꼬박 다 맞춰주고 산 건데 돈도 없는 당신 옆에서 개고생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 미안한데 인생은 현실이야. 당신 그동안 날 정말 돈으로만 봤던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100점짜리 남편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알아, 안다니까? 근데 지금은 망했잖아. 두말할 거 없이 우리 그냥 이혼해. 어차피 이 집도 당신이 받은 담보대출 때문에 팔아야 하잖아. 난 친정으로 들어갈래. 당신은 알아서 집 구해서 새 인생 살아.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여태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고 살던 사람이 이런 인간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그래, 이혼해. 나도 당신 같은 여자 더는 아내로 여기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당신 이것만은 똑똑히 알아도 사람 힘들 때 버린 인간은 언젠가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할 거라는 거 말이야.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추해지기까지 하네. 알았으니까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아.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아내에게 버려진 거죠. 심지어 절 그렇게 백년 손님 대하듯 떠받들어줬던 장인 장모는 아내 이사를 돕기 위해 저희 집에 왔을 때 저를 벌레 보듯 하며 말도 안 걸더라고요. 사람이 돈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는지 허탈감이 밀려왔죠. 아들은 아내를 따라가고 막내인 딸은 저와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내와 아내를 선택한 자기 오빠에게 화를 냈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전 엄마 따라갈래요. 저 지금 고3인데 아버지랑 있으면 다니던 학원도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지금이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요. 괜찮다. 뭐 네 말대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가서 공부 열심히 하거라. 너에게 도움이 제대로 못 되는 아버지라 미안하구나. 아빠가 왜 미안해요? 오빠도 엄마도 다들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아빠가 제일 힘들 때 이렇게 냉정하게 떠나버려? 우리가 그동안 누구 덕에 이렇게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었는데 엄만 주부면서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가정부 쓰고 맨날 쇼핑하고 놀러만 다녔잖아. 아빠가 그런 엄마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오빠 맨날 친구들보다 좋은 옷 입고 비싼 학원 다녔던 거 그거 다 아빠 덕분이잖아. 진짜 두 사람한테 실망이야. 난 두 번 다시 엄마랑 오빠 안 볼 거야. 제 말하는 것 좀 봐. 그래, 너 혼자 천사 났다 천사 났어. 가자 진규야. 저보다도 더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주는 딸에게 그저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저 돈만 벌어다 줬다 뿐이지 크고 나선 자상한 말 한마디 제대로 걸어준 적 없는 못난 아빠였는데도 말이죠. 그런 딸을 위해서라도 저는 마냥 무너져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막상 49살의 적지 않은 나이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구직을 한 끝에 저는 자격증을 따고 택시 회사에 들어가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이 기사 양반, 내가 이 길 맨날 다녀봐서 아는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 당신 내가 술 취했다고 빙빙 돌아와서 바가지 씌운 거지? 아닙니다 손님. 손님도 보셨잖아요. 길에 차가 꽉 막힌 거예요. 난 자느라 못 봤는데 아무튼 난 이 돈 다 못 내. 여기 10,000원만 받든가 아니면 내 배를 째든가. 아가씨 일어나 보세요. 다 왔어요. 네? 여기가 어디? 아가씨 차 안에 토하면 안 돼요. 야, 어딜 만져요? 예? 아니 어깨 좀 잠깐 잡았던 건데 무슨 소리예요? 웃기고 있네. 나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택시 일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떼어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 경찰서도 다녀와보고 술 취한 손님이 택시 안에 토를 한 날엔 영업도 망치고 청소까지 해야 했죠. 산악금을 못 채우면 제 돈으로 채우기까지 해야 하니 하루하루가 너무 고됐어요. 돈만 아니었으면 이딴 일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시죠? 제가 밥 차려놨어요. 뭐하러 그랬어? 아빤 괜찮으니까 네 거나 배달시켜 먹지. 고마워 우리 딸. 자, 아빠가 카드 줄 테니까 내일 학원 가서 다음 달 학원비 내. 하지만 아빠, 지금 우리 집 많이 힘들잖아요. 저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도 괜찮아요. 아빠도 괜찮아. 자식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는 못난 아빠 만들지 말고 얼른 받어. 그런 저를 버티게 한 건 17살이던 딸이었어요. 딸은 이사한 낡은 전셋집에 대해서도 정과 너무 바뀌어버린 환경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늘 저를 응원해 주었죠. 딸 하나만 보고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빨리 빚부터 갚기 위해 쉬는 날이나 퇴근한 후에도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버느라 집에 가자마자 늘 골아 떨어지기 바빴죠. 그렇게 택시 일을 시작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에 변화를 준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짐이 왜 그렇게 많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평창동을 지나던 전 한 고령의 할머니를 태우게 됐어요. 중년 부부가 내린 그곳 주택가 근처에서 할머니가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었거든요. 고급 주택 앞에서 택시를 잡으신 걸 보니 그곳에 사는 부유한 분 같더군요. 할머니 발치엔 커다란 짐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워낙에 연로해 보이셨던지라 저는 냉큼 내려 가방을 뒷좌석에 실어드렸죠. 할머니의 목적지는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내내 할머니는 자꾸만 뒤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제 어머니보다도 훨씬 연로해 보이는 분이 대체 무슨 사정인지
안쓰러운 마음에 저는 휴대용 휴지를 건네드렸죠. 이걸로 눈물 좀 닦으세요, 할머니. 고맙소, 기사 양반. 그렇게 눈물을 닦은 할머니는 대뜸 제게 말을 거시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살면서 잊지 못할 할머니와의 귀한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괜히 노인네가 대낮부터 눈물바람이 모습 보여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생각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걸요. 실례지만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서글퍼서 그러지요. 86살이 되도록 살면서 결국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 지금 살던 집, 재산 전부 처분하고 스스로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몸이 많이 노쇠해서 살 날이 얼마 남질 않았거든요. 거기서 생을 마감하려고 해요. 아, 가족분들은 안 계신 거예요? 다 먼저 보냈습니다. 남편도 우리 귀한 외아들도요. 차라리 나도 얼른 따라가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고통스럽진 않았을 텐데 난 이 나이까지 죽지도 않고 명줄이 왜 이리 질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저는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할머니, 사실 저도 고작 17살밖에 안 됐던 큰아들을 병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가 돼요. 자식을 먼저 보낸 심정 말입니다. 애구머니나 젊은 양반이 벌써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예, 사실 전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놈의 일이 뭐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을 잘 못 챙겨줬어요. 아들은 저랑 참 많이 대화하고 싶어 했는데 말입니다. 전 나중이라는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 참 못난 아빠였죠. 결국 사업도 망해버리고 아내랑 작은 아들한테도 버림받고 저한테 남은 건 이제 빚하고 막내딸밖에 없어요.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그때 큰아들한테 말이나 한 번 더 걸어줄 걸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기사님 인생도 참 순탄치 않았네요. 안쓰러워라. 그래도 기사님, 나야 이제 늙어서 오늘 내일 하는 늙은이지만 기사님은 아직 딸도 있고 젊잖아요. 앞으로 살면서 좋은 날이 훨씬 많을 겁니다. 처음엔 할머니를 위로하려고 꺼낸 말인데 도리어 제가 위로를 받고 있더군요. 게다가 처음 만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데도 창피하긴커녕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마 할머니에게서 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투는 들으면 들을수록 점잖았던 제 어머니의 말투를 닮았었거든요. 기사님, 남은 자식한테 잘해주면서 사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하고 시간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기사님도 아시겠지만 가족이 떠난 뒤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난 중소기업 운영하던 우리 영감 덕분에 평생을 편하게 살았어요. 우리 아들도 공부 잘하고 착한 효자라 세상에 나처럼 복받고 사는 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들 결혼도 시키고 남편이 아들한테 회사 물려주면서 이젠 남편하고 유유자적한 노을 보내다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생을 마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만 8년 전에 과로로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 자기가 더 크게 키워보겠다고 일에만 미쳐 살더니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린 겁니다. 며느리랑 고등학생인 딸 둘만 남기고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충격 때문에 남편은 회사까지 처분해버렸죠. 아들을 죽게 만든 회사 따위 꼴도 보기 싫다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는지 큰 병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5년 전에 남편까지 날 떠나버리더라고요. 난 그렇게 덩그라니 세상에 홀로 남게 된 겁니다. 죽고 싶어도 아이놈의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죽어지지도 않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고역이더라고요. 우리 착한 며느린 자기가 잘 모시겠다고 성화였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다 늙은 노인네 모신다고 가뜩이나 남편 잃고 힘들었을 우리 며느리한테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사람 팔자가 참 기구하다며 다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신을 부러워했던 주위 여자들은 손주들 커가는 모습 보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거나 이미 저 세상에 간 지 오랜데 자신은 남편도 아들도 먼저 보내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불행 속에 남아있게 됐다며 말입니다. 할머니의 인생을 듣는데 할머니 가족의 이야기가 너무 제가 살아온 이야기랑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할머니가 제 어머니처럼 느껴졌어요. 고맙수 기사 양반. 그래도 마지막 가기 전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가 있어서 좋았다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할머니, 제가 진가방 병원 안까지 들어드릴게요. 같이 가요. 할머니가 입원하기로 한 요양병원은 딱 보기에도 굉장히 시설이 좋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됐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죠. 나중에 찾아보니 그곳은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게 좋은 요양병원이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계속 마음에 걸려 할머니의 가방을 직접 들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입원 수속을 마치는 것까지 기다린 뒤 할머니에게 제 연락처를 건네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 연락처예요. 혹시 어디 이동하시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말동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왜 이런 걸 줘요? 할머니가 제 어머니처럼 느껴져서요. 저도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게다가 할머니 말씀 들어보니 돌아가신 아드님이 저랑 많이 비슷한 삶을 사신 것 같아서 더 할머니가 남처럼 느껴지질 않네요. 아이고, 이렇게 마음씨가 고울 때가 고마워요, 기사님. 꼭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며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특히 과로사를 했다던 할머니 아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죠. 이렇게 일만 하다가 정작 딸과 시간을 영영 보낼 수 없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 덜컥 겁까지 나더라고요. 큰아들 때와 같은 후회를 더는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전 대리운전을 나가지 않고 택시 일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짜잔, 아빠가 김치찌개 끓여놨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아빠, 대리운전 안 나가셨어요? 아빠 이제 택시 일만 할 거야. 빚을 빨리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딸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저녁이나 주말엔 얼굴 마주보고 밥도 먹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러자. 대신 전보다 조금 더 아끼면서 살아야 되긴 하는데 괜찮겠니? 당연하죠. 너무 좋아요. 와,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요. 아빠, 이런 것도 할 줄 아셨어요? 인터넷 보고 따라했지. 우리 딸,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어? 학교 말고 학원에서 완전 재밌는 일 있었어요. 학원에서 같은 반인 남자애가 저희 국어 선생님한테 글쎄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 쌤이 좀 젊고 예쁘시긴 한데 완전 대박이죠? 딸은 그런 저를 보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사소한 일상을 줄줄 얘기하는데 애가 집에서 얼마나 대화가 고팠나 싶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좋은 가장이란 돈만 잘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첫 만남부터 할머니와 인연은 조금씩 저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 할머니는 정말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아들의 납골당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일하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두말 없이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산학금을 제 돈으로 채우더라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께 조금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장우야, 잘 있었니? 너무 오랜만에 왔지? 엄마가 그동안 좀 아팠어. 여기 오르막 오르내리기도 힘에 부쳐서 올 수가 없었는데
좋으신 택시기사님이 여기까지 태워주고 손수 휠체어까지 밀어주셔서 이렇게 와볼 수 있었단다.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봐서 참 좋구나. 세상을 떠날 당시 제 또래였다던 할머니 아들은 사진을 보니 굉장히 훤칠하더군요. 밝게 웃고 있는 사진 속 할머니 아들을 보니 괜히 숙연해져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장우, 하늘에서 이 엄마 걱정 많이 하고 있지? 근데 엄마 괜찮어. 조금 있으면 너랑 네 아빠 보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들뜨기까지 한다. 으, 착한 데다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던 우리 아들. 조금 더 세상 오래 누리다 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너 보러 가마.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리고 할머니는 어느 날엔 돌아가신 남편분의 산소에 가고 싶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남편분의 산소는 남편분의 고향인 경기도 화성시의 시골에 있었습니다. 야산에 위치하긴 했지만 휠체어를 끌고 올라갈 수는 없더군요. 그래서 전 할머니를 업고 남편분의 산소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내가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데요. 이 튼튼한 젊은 두 다리 두고 왜 고생을 하세요? 얼른 업히세요. 막상 업어보니 얼마나 마르신 건지 너무 가볍더라고요. 물론 산길이라 할머니를 업고 올라가는 게 쉽진 않았지만은요. 여보, 잘 있었수? 내가 죽기 전에 당신도 우리 장우도 못 보고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좋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올 수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없으니 그 큰 집이 얼마나 휑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나쁜 사람, 그렇게 자기만 홀랑 아들한테 가버리니 좋습니까? 혼자 남을 날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더 버텨주지. 여보, 나 저번에 어멈이 나보러 집에 왔을 때 보고 말았어요. 어멈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남자 이름 끝에 하트까지 붙은 게 만나는 남자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어멈이 내 눈치를 보고 후다닥 끄는 걸 보고 확신했어요. 아마 어멈은 내가 이름을 본 걸 모를 거예요. 근데 속상하긴커녕 다행이다 싶었어요. 우리 장우 간지도 8년이나 지났고 어멈 나이도 아직 창창한 54살인데 앞으로 그 긴 세월을 혼자 얼마나 쓸쓸하게 살아갈까 싶어서 걱정했거든요. 소녀들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까지 다니고 있으니 곧 결혼도 하게 될 테니까요. 이제 어멈도 드디어 새 인생을 살 준비가 됐나 봐요. 참 잘 됐지요? 우리 장우도 분명 어멈을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착한 며느리, 내가 요양병원에 간다고 하면 분명 자기가 날 모시겠다고 또 박박 우겨댔을 거 당신도 잘 알죠? 그래서 나 어멈 연락도 안 받고 혼자 요양병원으로 들어왔어요. 어멈 새로 시작하는데 절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어멈이랑 우리 소녀들 보러 가려고요. 곧 당신이랑 장우 곁으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몰랐던 할머니의 속사정을 하나 더 알게 됐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제게 말씀하셨죠. 힘들지요? 고마워요, 기사님.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제가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좋은데요. 정 고마우시면 가끔 저한테 밥이나 사주실래요? 요양병원 근처에 맛집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 맛있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밥 사준다고 불러주시면 저 냉큼 달려갈게요. 물론 정말 밥을 얻어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제게 미안해하느라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을까봐 둘러댄 말이었어요. 겸사겸사 혼자 외로우실 할머니와 가끔 그렇게 밥이라도 먹어드리고 싶었고요.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할머니는 한층 더 크게 흐느끼며 제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 저는 종종 할머니와 식사를 하고
할머니가 원하는 곳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물론 돈을 벌어야 했기에 자주 멀리 나가지 못했지만 여건이 되는 대로 할머니를 모시고 돌아다녔죠. 마지막으로 눈에 담아보고 싶다던 강원도 바닷가에도 모셔다 드리고 한 번은 할머니의 친정 부모님 산소가 있는 경상도 하동군에까지 다녀왔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땐 할머니 며느리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를 본 며느리와 손녀들은 다 같이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할머니, 어머님, 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잘 지내고 있으니 찾지 말라는 문자 하나만 달랑 남기고 그렇게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사 와 있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님을 찾았는지 아세요? 가끔씩 잘 지내고 있다고 문자 남기시니까 큰일 난 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어디 계신 건진 알려주셨어야죠. 미안하다. 근데 난 잘 지내고 있어. 지금 서울에서 제일 좋은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다. 그럼 그렇다고 말씀이라도 하셨어야죠. 그럼 제가 애들이랑 찾아뵀을 거 아니에요. 너도 애들도 일하느라 바쁜데 뭐하러 귀찮게 해. 그리고 너도 아직 젊은데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인생도 살아야지. 언제까지 죽은 남편 시댁에 매여 있을 거야? 난 괜찮아. 그냥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너랑 애들 사는 모습 한 번쯤은 보고 싶어서 직접 와본 거야. 저한텐 새 인생보다 어머님이 훨씬 중요해요. 제가 진짜 어머님 때문에 못 살아요. 그 요양병원 어디예요? 또 거기서 말도 없이 사라지시기만 해요. 그땐 저 진짜로 화낼 거예요. 알았어. 우리 며느리 성격 불같은 건 여전하구나.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여기 내 운전기사야. 인생 끝자락에서 만난 든든한 내 친구란다. 기사님 인사하세요. 제 며느리랑 손녀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상식입니다. 전 평범한 택시기사고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저를 경계 어린 눈빛으로 보던 할머니의 며느리에게 진담을 빼며 괜히 변명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웃긴지 저를 보며 호호하고 웃으셨죠. 다행히 할머니가 저와의 인연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셔서 그날 전 저녁으로 진수성찬까지 대접받고 며느리와 손녀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으며 그 집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느 날 제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주신 돈봉투를 열어본 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그 안엔 무려 1억이라는 거금이 수표들로 들어있었거든요. 커다래진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저 이런 거 못 받아요. 저 돈 바라고 할머니께 잘해드린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동안 사주신 밥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이건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냥 받아요. 나 그렇게 염치 없는 늙은이 아닙니다. 기사님이 다 나 생각해서 같이 밥도 먹어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그동안 이곳저곳 나 태우고 돌아다녀준 차비입니다. 하지만 차비치고 너무 많아요, 할머니. 차라리 손녀들에게 남겨주시지 않고요. 나 이래봬도 평창동 살던 노인네예요. 손녀들하고 며느리한테 남겨둘 돈은 이미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에 다 작성해뒀어요. 나머진 사회에 환원하고 갈 거고요. 기사님께 고마운 마음 그렇게라도 전하고 싶었으니 꼭 받아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이런 큰돈 받을 만큼 할머니께 잘해드린 것도 아닌데요. 아이고, 왜 울어요? 할머니가 진짜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를 더 일찍 만났으면 더 오래, 더 많이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난 이걸로도 충분해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말년에 기사님처럼 좋은 친구 만나서 나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요. 정말 고마웠어요, 기사님. 이제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은 다 가봤어요.
더 가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저랑 산도 가시고 들도 가요. 저 계속 찾아올 테니까 저한테 밥도 많이 사주셔야 돼요. 그리고 할머니, 언제까지 저한테 존댓말 해주실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자식한테 존대를 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휴, 자식이라니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네요. 그래요. 아니, 그래. 말 편하게 하마. 기사님, 아니 상식아, 내가 널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니? 당연하죠. 처음으로 안겨본 할머니의 품은 마치 생전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또한 제게서 먼저 간 아들을 떠올리셨는지 제 어깨가 축축해질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셨죠. 할머니는 해가 바뀌고 저와 만난 지 8개월 만에 며느리와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임종하셨습니다. 저는 일을 하느라 할머니 며느리의 연락을 제때 받지 못해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후 곧장 장례식장으로 옮겨지셨고 저는 이미 차려진 빈소에 찾아가 한참을 오열할 수밖에 없었죠.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제게 너무 많은 걸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그곳에선 그리워하시던 가족분들을 꼭 만나시길 바래요. 마지막까지 어머님이 기사님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기사님, 그동안 저희 어머님 잘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양병원으로 찾아뵐 때마다 전보다 훨씬 표정이 밝아 보이셔서 늘 기사님께 감사했어요. 저희 어머님 입원하기 전에도 늘 새삼 살라면서 절 밀어내셔서 전 어머님을 모시고 놀러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찾아뵐 때도 문을 안 열어주실까 봐 조마조마할 정도였었어요. 아버님하고 제 남편 잃고 많이 힘들어하신 저희 어머님 보살펴 주신 은혜 살면서 잊지 않고 늘 감사할게요. 할머니의 며느리와 손녀들은 고마웠다며 장례식장 밖까지 배웅을 나와줬어요. 얼른 들어가시라고 손짓하며 먼저 돌아서는데 정말 할머니와의 이별이구나 싶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비록 할머니의 친척분들이 많아 발인을 지켜보진 않았지만 할머니의 발인날 저는 일도 쉬고 하루 종일 집에서 할머니를 추모했죠. 아빠, 괜찮으세요? 할머니 분명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그럼 그래야지. 아빤 그냥 내 어머니를 2번이나 떠나보내는 느낌이라 가슴이 아려워서 그래. 딸은 우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딸은 할머니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두 사람을 소개시켜 주진 않았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몇 번이나 느껴봤으니 아직 어린 딸에게 그런 아픔을 구태여 일찍 알려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할머니께서도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이별한 지도 3년 가까이 지났네요. 아직까지 할머니와의 추억은 제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의 인연은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죠. 우선 전 할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차를 사서 개인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빚을 일부 갚았어요. 온전히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 보니 전보다 벌이가 훨씬 늘어 남은 빚도 드디어 전부 청산할 수 있었답니다. 또한 기특하게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딸의 등록금도 내줄 수 있었죠. 돈에 쫓기지 않다 보니 딸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 우리 부녀는 1년에 한 번은 오붓하게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한답니다. 아내는 딸에게조차 연락 한 번을 안 왔어요. 저는 아들에게 그래도 한 번씩 연락을 했었는데 아내 눈치를 보느라 저와 만나진 않았던 아들은 얼마 전 설날에 저를 찾아왔더군요. 집에 온다는 아들의 말에 딸은 질색팔색을 했지만 저는 반가움을 감출 수 없었죠. 아버지, 세배부터 할게요.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했습니다. 아빠 망하자마자 엄마랑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저래? 아버지, 혜영이 말대로 제가 불효자였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고생 한 번 없이 살 수 있었던 건데 그땐 고3이라 수능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제대로 된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몇 년이나 준비한 수능 망칠까 봐 화까지 났었거든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형 세상 떠나고
괜히 더 예민해지고 삐뚤어져서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괜찮다, 괜찮어. 이제라도 그렇게 용서를 구해줘서 고맙구나. 아들에게 듣기로 전 아내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 돈도 뜯기고 손찌검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돈 많은 남자를 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연애를 쉬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오죽하면 함께 살던 장인 장모도 학을 뗐다고 했죠. 그런 엄마가 너무 한심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나서 큰일이라도 날까봐 차마 엄마 옆을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더 이상 엄마 눈치 보면서 아버지를 안 만나진 않으려고요. 아버지, 저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끔씩 아버지 찾아뵙기만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되고 말고. 어제 떡국 먹었니? 내가 음식 잔뜩 해뒀으니 저녁까지 먹고 가거라. 아버지가 음식을 하셨다고요? 오빤 아빠가 음식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 우리 아빠 많이 변했어. 나한테 맨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나랑 얼마나 놀러도 많이 다니시는데 오빠 넌 아빠 배신하면서 완전 인생 손해본 거야. 그죠 아빠? 앞으로 진규 너한테도 음식 많이 해줄게. 가끔 같이 놀러도 다니자꾸나. 네가 어릴 때 함께하지 못해준 시간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로서 네 옆에 있어주고 싶다.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저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더욱 알게 됐어요. 할머니와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대출금 빨리 갚고 그 뒤엔 집을 사겠다고 계속 무리하며 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딸과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으니 제 인생이 더욱 행복해진 거죠. 게다가 전 할머니를 만나게 된 후 택시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여전히 술 취해 진상 부리고 반말을 해대는 이상한 손님도 많지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일에선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술 취해 주정 부리는 손님에겐 이유를 묻고 한탄도 들어주고 가끔 딸과 다투면 제가 괜히 손님께 고민 상담을 할 때도 있죠. 손님 또한 누군가의 이웃이나 가족이라는 생각을 할머니로 인해 인식하게 되니 손님을 만나는 일이 즐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천천히 돈을 모아 다시 자가도 사고 자식들의 결혼 자금도 모으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려고 해요. 그리고 일과 돈에 치여 살지 않고 늘 자식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비록 먼저 보낸 큰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은 늘 가슴 한편에 남아있겠지만 남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더 씩씩하고 밝게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록 모질게 저를 버리고 갔지만 어쨌든 우리 애들의 엄마인 전 아내가 부디 빨리 정신 차리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서 살아갈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주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할머니를 오래도록 추억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선물까지 주고 간 할머니와의 추억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생각날 때마다 찾아 듣고 싶었죠. 부디 할머니가 하늘에서 남편과 아들을 만나 힘들었던 만큼 지금은 더욱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은 여러분께서도 사느라고 바쁘시겠지만 가끔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관심이 언젠간 여러분께 소중한 인연을 선물해 줄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마치 저와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곧 봄철이 다가오네요. 여러분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